저희 반도체 이야기 전략 받아봤고요. 그러면 엔터주도 한번 살펴볼까요? 상대적으로 11월 이후에 좀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슬슬 반등의 신호가 나오는 걸까요? 증권가에서는 내년에 기대할 만한 포인트들, 그러니까 긍정 포인트가 되겠죠. 긍정적인 분석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정부가 내년 1월 중국 베이징에서 K-팝 콘서트 개최를 추진한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기장님. 엔터주 이제는 진짜 가는지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제가 우리 이화영 MC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시장에서 네. 진짜는 없어요. 진짜는 없는데 네. 확률이 높은 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건 있어요.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걸 거예요. 엔터주 바닥이 맞냐? 그리고 반등 시작이 맞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닥도 맞고요. 바닥 맞습니다. 동그라미. 자, 반등 시작도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바닥 맞습니다. 반등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 이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의 그동안 하방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죠. 공포 단계라고 하는데 실적이에요. 결국 실적. 앨범 공구가 감소했어요. 그리고 중국의 한알령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와주면서 엔터주 실적이 안 나온다. 실적이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 기업이 돈을 벌지 못하니까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엔터주가 반등이 맞다라고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포인트는 어떤 부분이냐? 이거예요. 실적 어닝 쇼크라고 하죠. 실적 쇼크 부분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여기는 주가에 이미 반영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엔터주를 반등할 만한 모멘텀, 재료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그동안 엔터주를,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엔터주를 발목 잡았던 한알령 우려가 해소되는 국면입니다. 지난 에이펙 우리 시즌에서 시진핑 주석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같이 만나서 어떻게 했죠? 화해의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 갔죠. 화해의 분위기를 만들어 갔는데 그 이후에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단기적으로 시급합니다. 그 이후에 크게 개선되는 모습은 없었어요. 정치하시는 높으신 분들이 악수하고 우리 이제 다시 잘 지내보자까지는 진행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이 수혜를 받을 만한 액션은 없었다는 거죠. 지금 시점은 그 액션이 이제 나와주는 시점입니다. 첫 번째 재료는 이거 BTS죠. BTS 완전체의 컴백이 내년 예정입니다. BTS 얼마나 대단한 그룹입니까? 그렇죠?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유일하게 성공을 진짜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룹이 BTS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팬덤의 확장입니다. 세 번째는 플랫폼 MD 수익의 극대화인데 이건 너무 뻔한 이야기야. 이건 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 두 개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BTS 완전체가 컴백한다. 이 한 가지 재료가 엔터주 반등의 일단 첫 번째 근거 이유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있어야죠. 그럼 BTS만 올라간다면은 BTS의 기획사인 핫땡땡이라는 이 기업만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재료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재료는요, 이겁니다. 단기 재료라고 제가 써왔습니다. 단기 재료. 여러분들 1월 베이징에서 K-팝 콘서트 개최한다는 소식 알고 계십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양국 정부, 중국과 우리나라 정부 간에 계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인업도 나왔습니다. 어떤 기획사, 어떤 아티스트가 여기에 출연할 것인지. 이거 뭐죠? 정말 내년이죠.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죠. 내년 1월 한 달 후에 베이징에서 K-팝 콘서트가 열린다는 건 그동안 엔터주의 발목을 잡아왔던 중국의 역사가 좀 깊죠.
사드 보복으로 인한 이 한알령이 정말 해제되는구나. 한알령이 해제된다면은 우리나라 엔터에 포함된,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아이돌들 날개를 다는 거죠. 날개를 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내년 1월 베이징 K-팝 콘서트 추진. 이 이슈가 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냐면, 우리 시청자분들, 이 부분이에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아닙니다. 언제나 주가라는 건 재료가 노출돼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가는, 기업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팩트, 매출에 의해서 수익이 나고요. 돈을 벌어가고요. 쉽게. 주가는 아니에요. 주가는 꿈을 먹고 올라가요. 주가는 이 기업이 앞으로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기대감에 주가는 상승하는 거고, 오히려 이 기업이 이번 분기에 돈을 이렇게 잘 벌었습니다 해버리면은, 재료가 노출되면 빠져버려요. 근데 이 1월 베이징 K-팝 콘서트 추진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며칠 하겠다까지는 아닙니다. 진행 단계예요. 진행 단계. 진행 단계는 뭐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꿈을 품고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 첫 번째 이유 BTS와 두 번째 이유 이 베이징 콘서트, 이 두 개의 재료로 저는 엔터주가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엔터주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많으신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뭐 직접적으로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화영 MC를 통해서 제가 질문해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제 질문에 이 TV 앞에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화영 MC, 네. 엔터주, 우리가 뭐 대형 엔터주가 4대 기획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4대 기획사 중에서 중국 내 팬층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획사는 어디일까요? 4대 기획사 중에서요? 예, 4대 기획사 중에서. 그러면 네. 원래 제가 BTS를 생각하고 답하려고 했는데 네, SM 정답입니다. 맞나요? 어떻게 알았죠? 보통 사람들이 네. BTS 쪽 기획사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BTS는 미국이지, 유럽이고, 그러면 전통적으로 중국향 팬덤이 가장 많은 기획사는 SM입니다. SM. 이거 정말 꿀팁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엔터주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BTS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첫 번째 재료는 BTS 완전체 복귀고, 두 번째 재료는 뭐였어요? 베이징에서 우리 K-팝 콘서트 한다. 이 두 가지 재료인데, 그러면 답이 나왔네요. 엔터주에서 어떤 기업을 봐야 될지 답이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땐 답이 나왔죠. 답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그림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 문구가 너무 좋아요. 엔터주 최악은 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터주 최악은 지났다. 최악은 지난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구간이다? 반등의 구간이다. 이제는 반등의 구간이다. 각 4대 기획사의 주요 재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이 방송 중에는 제가 공유하기 힘드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소통하는 공간에 오신다면 제가 공유해 드리겠고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렇다면은 고도 상승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봐야 될 엔터주는 어떤 종목이냐? 이 종목입니다. 너무 쉬워요. 몇 개 없어요. 4개밖에 없으니까 첫 글자가 A로 시작하는 기업이면 야, 이거는 모를 수가 없어요. 혹시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자녀분들 아니면 조카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응? 조카야, 자녀야, 아들아, 딸아, 엔터주의 기획사 중에, 아이돌 기획사 중에 A로 시작하는 기획사가 어디야? 라고 하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업 하나밖에 없어요. 네. 기업은 상당히 쉬운 기업인데 차트를 보셔야 돼요. 차트를. 우리 시청자분들 이 차트에 집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는 이 파란색 선, 제가 미리 그어온 이 파란색 선이 이 에땡땡이라는 기업의 장기 우하향 추세선입니다. 고도 하락선이에요. 고도 하락선. 근데 최근에 바닥을 찍었다고 했죠.
바닥 반등이 나왔습니다. 바닥 반등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입니다. 장기적으로 하락하던 비행기의 이 추세대를 돌파해버리는 고도 상승으로 바꾸는 돌파 지점이 최근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또 좋아해야 될 대표적인 주가 상승의 패턴이 뭐죠? 장단기 이동평균선의 정배열 역시도 나와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뒤에 그림 보시면요. 바로 이 지점이죠. 장기 우하향하던 고도 하락 패턴을 최근 3, 4거래일 전에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해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그 다음엔 이제 뭐가 있죠? 고도 상승각을 그려놔야죠. 고도 상승각.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방송에서 제가 자세히 한 번 더 교육을 시켜드릴 텐데 40도를 기억하십시오. 40도. 대표적인 종목이 상승하게 되면은 40도 각도를 고도 상승을 잡게 됩니다. 40도 각도로 상승이 나와주게 되는데 이 에땡땡이란 기업 지금 장기 매물대를 돌파한 이후에 40도 상승각을 유지시킨다면은 이런 식으로 저는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디까지? 직전에 강한 매물대가 모여있는 이 라인까지 이 종목은 단기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공부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화영 MC의 안내 멘트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종목 얻어갈 수 있는 안내 멘트 드리기 전에요. 저희 한 가지만 더 공부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바이오 이야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계 전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참 내려놓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잡기는 더 불안하고 참 투자하기 어려운 섹터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최근에 또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또 바로 급락하는 모습도 연출이 되더라고요.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만 생각하고 투자를 하기에는 리스크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바이오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까요? 바이오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요. 확실한 그 목표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종목군 안에서 많은 또 세부 종목으로 나눠져요. 뭐 대표적으로 비만약 섹터가 있고요. 탈모도 요즘 좋았죠. 탈모도 있고요. 복제약도 있고요. 그리고 항암 쪽 섹터도 있고요. 이 안에서 이 모든 종목군을 공부하고자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분산됩니다. 오히려 바이오 안에서도 한 섹터를 보시는 게 좋고 주요 재료를 보시는 게 좋다. 그렇다면 지금 바이오 종목군 내에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벤트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입니다. 이제 약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건 바이오 업계의 올림픽입니다. 올림픽. 자사 기술을 자랑하고, 자사의 기술을 자랑하고, 이 기술을 어떻게 해요? 팔기도 하고, 그렇죠? 이 기술을 이전하기도 하고, 플러스 올 한 해, 내년이죠, 이제 26년이니까 내년 한 해 바이오 업종군은 어떠한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신약을 개발하겠다. 이 모든 게 나와요. 아주 중요합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특히 바이오 종목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 발표에 상당히 기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이렇게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메인 트랙에서는 어떤 부분이 나오냐? 내년에 트렌드가 나옵니다. 바이오 업종군 대표 기업들이 글로벌 빅파마라고 불리는 대표 기업들이 우리는 올해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신약을 개발하고 이러이러한 목표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메인 트랙이에요. 그럼 메인 트랙은 어떻게 보면은 시황 같은 거죠. 시황 같은. 그렇죠. 단기적으로 우리가 기업을 공략하는데 크게 참고할 만한 상황이 생각보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겁니다. 에이펙 트랙과 기타 참가예요. 기타 참가. 이곳에는 어떤 걸 하는 거냐면 본격적인 기술 세일즈의 무대입니다. 이런 거죠. 제가 이러이러한 뭐 비만약으로 보자면은 뭐 최근에 비만약은 다 주사로 맞는 거죠.
제가 알약으로 된 비만약을 개발했어요. 이거 사가실 사람 이 기술 얼마에 사가실래요? 이게 바로 여기입니다. 에이펙 트랙, 기타 참가. 기술 세일즈하는 이 구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집중해야 될 부분은 바로 에이펙 트랙과 기타 참가로 기술 세일즈에 참가하시는 기업들을 보셔야 된다. 한데 이 안에서도 너무 많은 종류가 있어요. 비만약도 있고요. 탈모약도 있고요. 항암도 있고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다 공부할 건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만 집중하자. GLP-1. GLP-1. 비만입니다. 비만. 비만약에만 집중하자예요. 비만약에만 집중하자. 지금 시장의 평가 속에서도 결국 26년도는 두 가지입니다. 비만약이 메인이고 또 하나의 메인은 면역 항암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면역 항암 쪽은 현재로서는 과감히 포기하고 비만 쪽만 공략하자 이거예요. 비만 쪽만 공부해서. 아시겠죠? ADC 아니면은 GLP-1이에요. ADC 아니면 GLP-1. GLP-1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LP-1이라는 건요. 일단 개념부터 잡고 가셔야 돼요. 개념부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GLP-1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 배부르는데 하는 이 신호를 주는 게 GLP-1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자, 많이 먹었기 때문에 위에서 소화를 조금 지연시켜 하는 게 바로 GLP-1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사 활성이나 염증 청소를 하기 위해서 또 작용하는 게 GLP-1이에요. 근데 이 GLP-1이라는 우리 몸에서 자동 생성되는 물질은 5분 이상 생성을 하지 못해요. 5분 이상. 그러면 최근에 엄청나게 유행이죠. 비만약. 위고땡 제품. 그렇죠. 위고땡 제품. 우리가 이렇게 주사를 맞으면 식욕이 떨어지는 효과죠. 속이는 거예요. 위고땡이라는 그런 이 주사가 결국에는 이 GLP-1 계열의 약물을 주입해서 우리 몸 자연적으로는 5분밖에 생성되지 않는데 이걸 시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효과? 나를 속이는 거죠. 항상 배가 부른 것 같은 효과. 한데 여기엔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제가 여기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화영 MC를 통해서 질문 드려볼게요. 네. 이화영 MC, 비만약에 대해서 이화영 MC도 좀 관심이 있나요? 네, 관심은 있죠. 빼실 살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관심 있어요? 네. 역시 이 여자들의 아름다워지고 하는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맞아요. 끝이 없는데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네. 비만약 주사로 이렇게 맞는 부분은 좀 부담스럽죠? 약간 무섭긴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먹는 알약으로 나온다면 어때요?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게 핵심입니다, 시청자분들. 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이 GLP-1 계열 비만약은 결국 누가 가장 먼저 주사제, 내 배에 직접 주사를 놓는 주사제가 아닌 먹는 알약으로 출시하느냐. 지금 이 싸움입니다. 아시겠죠? 글 많이 써왔죠, 제가. 글을 많이 써왔는데 다 기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비만약은 누가 먹는 약을 가장 먼저 선점하느냐. 이 싸움이구나. 이 싸움이구나. 자, 그렇다면은 이 먹는 약으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국내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대략 5종목 정도 됩니다. 5기업 정도 돼요. 국내에는 상장되어 있는. 이 5기업 중에 제가 어떤 게 중요하다고 했죠? 다음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술 세이즈 에이펙 트랙에 참가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 엄청난 거죠. 지금 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먹는 약으로 누가 가장 먼저 전환시키느냐 이 싸움인데 이 먹는 약으로 전환하는 핵심 기술을 가진 국내 기업 중 한 기업이 이번에 1월 달에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뭐 한다고요? 기술 세이즈를 시작합니다. 이거 기술 이전되면요.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매출 상승이 나올 겁니다. 자, 지금 차트 보이는 종목입니다. D 종목이에요. 비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만한 종목이에요. D 기업인데 중요한 건 이 기업이 5만 원 이하에 있던 기업이 34만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에 기업이 뚝 주가가 빠져버렸네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무상증자입니다. 무상증자로 인해 이 기업의 주가는 뚝 빠졌습니다. 1대3 비율로 했어요. 1대3. 내가 기존에 이 종목에 한 주를 가지고 있었다면 세 주로 바꿔주는 무상증자를 진행한 기업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부분이 바이오 기업이, 특히나 이 바이오 기업이 무상증자를 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자신감이 없다면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본인 기업의 매출 상승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주가 유동성에 더 힘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무상증자인데 바이오 기업이 무상증자를 했다? 왜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신? 현재 비만약 섹터 내에서는 먹는 약으로 전환하는 싸움인데 거기에 대한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이다. 아시겠죠? 자, 이 종목 차트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게 되면은 무상증자 전에 고도 상승각이 30도 상승각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고도 상승각이 30도 상승각이 나왔던 건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30도 상승각은 안정적인 상승각도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최근 무상증자 이후에 수정된 주가를 기준으로 최근 거래일로 우리가 30도, 과거 패턴을 적용해서 30도 상승각을 만들어낸다면 여전히 이 상승 추세 내에 있다. 이 종목은요,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런 식으로 30도 상승각을 딛고 올라서는 그림이 나와줄 것이다. 이 직전에도 그랬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30도 상승각을 만들어 놓고 이 상승각 내에서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가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앞두고 다시 한번 30도 상승각 랠리가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시청자분들과 공부하고 싶지만 이 아쉬운 부분은 이화영 MC 안내 멘트 집중해서 들으시면은 방송 이후에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안내해 드릴 겁니다. 네, 오늘 그러면 고도 상승 포착주가요. 방금 말씀 주신 바이오 요 종목이라고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어떻게 얻어갈 수 있을지 제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시장에서 중요한 흐름과 키워드들을 함께 정리해 봤는데요. 여기까지 들어보셨다면 이런 시기에는 나도 한번 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멘텀 이어갈 수 있는 진짜 알짜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특별히 천윤재 기장이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오마이 주식의 천윤재 기장이 자신만의 분석법으로 골라온 고도 상승 포착주 종목을 챙겨 오셨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화면 아래쪽 보시면 QR코드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열고 여기에 가져다 대시면 저희 링크가 하나 뜹니다. 한 번만 툭 눌러주시면 바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자, 그럼 QR코드로 입장 가능한 소통방 들어오시면 어떤 걸 받아가실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먼저 고도 상승 포착주처럼 기분 좋은 핵심 종목 드리겠고요. 여기에 기장만의 노하우가 듬뿍 담긴 투자 꿀팁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들어오신 분들은 천 기장이 직접 가장 인기 있는 투자 비행기 검색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아뜨거 검색기의 설정 방법도 공부시켜 주신다고 하니까요. 자, 주도주 포착 손쉽게 할 수 있는 아뜨거 검색기 활용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의 수익 비행도 즐겁게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천윤재 기장이 전해드린 교육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잠시 후 돌아올게요.